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이것은 바로 UBS. 오늘 정말 완전히 날이 시퍼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지금까지 모든 금융사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해왔던 걸 따지자면 이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 특히 UBS 같은 곳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 투자은행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무게감을 던져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앞으로 미국 자체의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심각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없다는 갈라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태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는구나. 아니, 올해 초만 해도 연준이 거의 6번 이상의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은 정말 쥐구멍에 숨었을 정도로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결국 지금 금리 수준 5.5%에서 1%가 더 오른 6.5%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경제지표 자체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바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꺾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해? 너무 기대를 띄우다가 실망이 추락을 해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그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기대 심리를 접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이렇게 UBS 쪽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인상 쪽으로 태세 전환을 한 것도 앞으로 증시 부분에서의 타격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크지 않아야 하기에 미리미리 선방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예상해드린 대로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260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미국 증시의 충격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대외 변수 금융 면역력이 약하죠. 일단 외국 자본이 쉽게 놓을 만한 밸류업 자체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너무 시장 자체가 금리 격차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서 약간의 변수만 터지면 증시가 이렇게 밀려버리는데, 2500선은 고사하고 2400선까지 훅 하고 떨어질 가능성 아주 많겠습니다. 이번 주는 2500선에서 딸랑딸랑 매달려 있다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 바로 UBS가 말한 대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 쪽으로 자꾸 분위기를 잡으려 하고 있고, 단기적인 지정학 리스크가 중동에서 터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살아갈 수 있는 금융 녹색 환경이 도대체 조성이 안 돼요. 그러니 증시는 다운.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 시스템 세팅 값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당연히 요즘에는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캐릭터를 가진 부동산 역시도 증시의 추락과 함께 자산시장의 대표적인 아이콘, 그 뿔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하락세를 매주 찍게 될 겁니다. 시가총액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8만전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외인 투자자들의 팔자, 동시에 기관에서도 팔자, 서로 간에 팔을 걸어붙이고 매도 행렬에 나서고 있는데 당분간 이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저점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반등은 거의 머리털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악의 증시가 이어질 것 같은데, 특히 삼성은 이번에 바이든이 9조 원 쫙쫙 쏴주는 보조금 지급으로 탄력을 받게 된 호재는 있지만 여전히 인텔과 대만 TSMC에 밀리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버텨낼 수 있는 지구력이 상당 부분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잠재울 수 없는 거고, 파운드리 쪽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거라 이걸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죠. 삼성 8만전자의 아성도 우리 굵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이미 금융시장에서의 확실한 약세장, 그것도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의 반등세를 이어갔지만 대체로 모든 자산시장이 특히 한국에선 엄청난 변동성의 굵은 하락 그래프를 무슨 크레용으로 그리듯이 그냥 선이 굵게 떨어지는 추세로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지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쪽에서의 약세가 코스피 시장의 타격으로 인한 여파를 그대로 드러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총선 이후에 증시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동력이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시장에 아주 낮게 깔려있는 상황이라서
증시에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심리적 저항선을 더욱 확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는 터라 시장이 그리 기대만큼 확 치고 갈 수 있는 탄력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금감원장도 밸류업 자본시장을 위해서라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주주환원 정책을 잘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도 증시 구조조정에선 가장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금융당국도 상당히 증시 부분에선 불안한 조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당국 수장이 이렇게 밸류업에 대한 엑셀을 확실하게 밟아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그만큼 증시가 상반기 지나면서 확실하게 살아날 기미가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올해 2024년은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대대적인 자산시장의 발골, 그러니까 뼈를 발라낼 정도의 대변화가 일어날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달러 인덱스. 오늘 106선까지 넘어가 버렸죠. 이렇게 국내 증시가 꼬로박는 이유도 거의 대가리 박는 수준인데 그 냉철한 조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 그냥 원하는 훈련병 수준이지. 그냥 박어 하면 그대로 머리를 땅에 박을 정도로 내리꽂히는 환율 상황인데 당연히 금융시장에서 달러 노름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외국 자본이 진득하니 코스피 시장에서 착륙하고 있을 리가 없죠. 바로바로 이륙하고 있는 헬리콥터 자본들입니다. 그냥 뜨기 바쁜데 이렇게 매도세가 증시에서 강하게 튀어나오는 건 바로 이렇게 달러 강세의 색인표가 되고 있는 인덱스가 치열하게 볼케이노 하와이 화산을 능가할 정도의 활화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터라 세계의 모든 자본은 그냥 바짝 쫄아서 그냥 인덱스 앞에 차렷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 금융시장은 이렇게 바릿강을 들고 모든 자산을 깎아내리고 있는 달러의 범지구적인 위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떡락하는 자산들을 쓸어담는 일은 미국이 할 건데 자산 가격 떡락시켜야지 싼 맛에 사서 이후 다시 통화량 늘리면서 비싸게 팔 수 있거든. 에헤라 니야 그냥 마구마구 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오늘도 환율이 기록적으로 거의 1,400원 선을 넘나들려고 하는 모습 보였는데 더욱 이런 강세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자 경기도 매물 한번 보세요. 거의 하루 사이에 1,700건 이상이 늘어나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권을 주목해야 할 건 서울은 여전히 호가 버팅기기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 가격대 뚝방이 아직 견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기 쪽에서 넘어가는 쓰나미 파도가 서울 뚝방을 때리게 되면 여지없이 서울 역시도 버티기 힘든 전국 집값의 풍향계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거의 매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난주만 해도 15만 3천까지 가다가 살짝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부동산원 발표로 경기권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설 거라는 전망도 있고 해서인데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가 각계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젠 경기권 매물도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권 매물의 추이가 중요한 거죠. 이젠 코스피 등락과 부동산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 금융시장의 파괴력이 그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어서 마치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확산이 이미 되어버린 상태. 당연히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서 하락 저점을 찾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동산 시장도 이 모습을 재현할 겁니다. 2월 실거래가 지수가 상승폭이 확대가 됐다고 반색을 했지만 이제 시장도 3월은 본격 하락 지표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지난주 내놓은 집값 지표는 다분히 누적된 대외 여건의 악재들을 충분히 녹여놓은 지표가 아니라서 이전에 나온 가격 지표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거 집값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라는 착시 현상을 줬는데 본격적인 악재들이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실거래가 지수도 많은 폭으로 내려가는 궤적을 그리게 될 겁니다. 얼마 전 22억 거래 나왔다고 거의 2개월 동안 집값 상승의 아이콘이 됐던 동탄 롯데캐슬 국평이 오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매물 평균 가격 16억 정도. 근데 이번에 거래된 가격은 7억 4천.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당연히 정상 거래 아니고 증여 거래라고 빡빡 우기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어쨌든 거래로 뜬 걸 어떡해. 그만큼 동탄 쪽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질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서울 잠실에 있는 아파트보다 동탄 집값이 잘 나갈 거라는 무성한 얘기들이 이제 하나둘씩 벚꽃 지듯이 아스라이 꽃잎이 눈발이 돼서 사라지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걸 막겠냐. 근데 호가로 버티고 있는 가격 좀 보세요. 무슨 동탄이 아무리 광역교통망 호재를 물고 있어도 17억에 가까워요. 정말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집값이죠. 동탄 집값 조만간 엄청난 변동성의 위기를 겪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경기권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결국 서울 쪽으로 바람은 불게 돼 있고
뒤숭숭한 바람은 그렇게 삼고를 못 이겨내고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출렁거리는 삼각파도에 자초될 수도 있는 위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티면 끝이 보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인데 그만큼 계속해서 늘어가는 악재 리스트가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하방 압력은 갈수록 험난한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에서도 뭐 벌써 수입 물가가 석 달째 상승 모드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물가 비상 걸린 거고 수출 물가도 전월 대비 0.4% 상승 그리고 수입 물가 역시도 전월 대비 0.4% 상승 국면에 있어요. 이렇게 벌써부터 수출입 물가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수요가 해빙이 되겠습니까? 수요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물가 지표가 불안하면 그냥 거북이목이 돼서 껍질 속으로 숨는 거다. 집값의 상승 반등 노리는 더 이상 이런 지표들의 포위로 말미암아 설득력 잃게 될 거고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 같네요. 최근에 발표하는 한국은행의 지표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 투자은행에서조차 지금 금리 상황이 아주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인상적으로 푸시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예상외의 액션이라 볼 수 있고 그만큼 지금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반등의 아이콘 동탄 롯데캐슬이 반토막이 나는 건 경기권 아파트의 이후 하락폭은 거의 폭락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반작용으로 서울 집값도 때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속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빤바람 복덕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